조이, 도미, 조이 쌤이랑 도미 쌤이랑 이정 쌤이랑 조이 쌤도 정말 대단하고 도미 쌤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아까 막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 조이 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리더의 그 마음이 엄청 많이 울프하게 느껴졌어요. 리더의 축복의 그게 마음인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의 축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헤더 쌤이 이렇게 그 마음에 뭐가 오는 아마 처음 경험하는 그런 느낌일 텐데 그게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늘어날수록 엄청 커지는데 그런 걸 제가 또 같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저귀도 여기 지금 뭐 조이 쌤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신기록입니다. 사실 세신자 세계 신기록 보유자 세신자 그리고 기적 선생님도 20살에 사실 3.0이라는 거 엄청 대단하죠. 아마 미혼인들 중에 디자이너 중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미용사를 싹 다 합쳐가지고 전적을 2.0 월 매출 2.0을 못 해본 디자이너가 99.9%예요. 99.9%. 그리고 사실 2.0 넘는 사람들이 상위 0.1% 안에 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사실 되게 대단한 전적이죠. 전적 수로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왜 계속 나타날까? 그리고 울산의 가연이라는 친구 지금 18살이죠. 18살이라서 분명히 사뿐히 진짜 밟을 것 같아요. 내년에 19이니까 내년 1, 2, 3월 안에 디자이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엄청난 에너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친구도 기대되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영감을 많이 얻으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 그 결심을 안 해보신 분들 또는 결심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오늘 조금 더 깊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는 정도 다음 시간에 인사하고 오늘은 잠깐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은 의도와 역산이라는 주제로 이게 연결돼서 또 W 다들 보신 적 있죠? 네. W를 찾아서라는 영상을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W를 찾아서라는 영상 안 보신 분. 안 봤습니까? 저희 입사하면 무조건 볼 수 있는 영상 리스트에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 입사하시면 무조건 그 영상을 봐야 뭔가 대화가 돼요. 그리고 한번 보신 분들도 그거를 또 보시면 느낌이 달라요. 한 번 봤을 때, 두 번 봤을 때, 세 번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다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W를 찾아서 꼭 보시고 W를 보면 그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W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잉여인간의 세상에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잉여인간 뭐예요? 잉여물질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자기가 끌려가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세상을 산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잉여인 분들은 나 아침에 내 생각대로 일어나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는 미용하고 인턴 생활하고 디자이너 생활하고 일 끝나면 내 생각으로 누구를 만나고 쉬는 날이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착각이죠. 자기의 착각.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더 열심히 잘하고 싶고 자기도 조심하고 싶고 아니면 2.0, 3.0에 하고 싶은데 자기가 자꾸 생각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은 여러분 틀 안에 가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죠? 네.
W 세상은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인형인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행복하고 싶은데 현실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그래서 그중에 오늘부터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걸 공부한 거 있어요. 글씨 그렇죠? 엔트로피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법칙 중에 엔트로피라고 조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 엔트로피라는 거를 공부하려다가 자살한 과학자가 2명이나 됐네요. 엔트로피를 분석하다가 너무 어려워갖고 애 자살해버리니까 모르겠다 그래. 근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영상으로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제1법칙, 연력 제1법칙이라 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들어봤죠?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두 번째가 이제 엔트로피 법칙, 제2 연력학.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라는 법칙이에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영상 간단하게 볼게요. 재밌어요. 음력이 안 나오죠? 음력이 안 나오죠? 이 영상 뭘 거다? TV 거다. 마이크로 여기가 안 나와요. 제가 카메라 여기 있었거든요. 네.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자연 빅뱅 아시죠? 빅뱅. 빅뱅 알죠? 지금 이 사진 빅뱅의 사진이죠? 빅뱅의 사진. 빅뱅. 여기에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쫙 옆으로 늘어나면서 우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얼음이 얼어 있다가 얼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실온에 냅두면 물이 돼요. 물이 되고 또 가만히 냅두면 기화돼요. 이렇게 기화. 그러면 얼음이었을 때는 결정 상태에 있어요. 결정 상태.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 그러다가 녹으면은 질서가 흐트러져요. 그리고 기화가 되면 질서가 더 흐트러져요. 무질서 상태로 계속 가는 상황. 무질서. 질서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질서 상태로 가면 갈수록 필요성은 점점점 없어지는 상태. 무질서하면은 필요성이 없어져요. 에너지가 이렇게 흩어 뿌려져요. 우리가 성냥개비가 있는데 이게 성냥개비면 성냥개비 요 앞에 임이 있는데 그 임 갖다가 라이터를 켤 때 이거를 탁 치면 이때는 에너지를 갖고 있나요 없나요? 성냥 여기 앞에 임이 있고 여기 나무가 있을 때는 질서가 있는 상태예요.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에너지를 갖고는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탁 치면 하면서 불꽃이 일어나요. 불꽃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다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시간이 쭉 지나면 이게 그냥 탄소만 나무가 타버린 탄소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가 밖으로 다 나갔어요. 우리가 증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에너지를 내면 물이 끓는다. 물이 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끓으려면 물을 끓여야 돼요. 열을 또 전가를 해야지 그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이동이 돼요.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이동이 되죠. 그게 이제 제1역학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얘한테는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를 탁 때리는 에너지를 탁 치면 얘가 에너지를 막 발산하게 돼요.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불을 밝히게 돼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뭐 기적쌤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인턴 선생님, 디자이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디자이너, 인턴, 여기 그냥 디자이너 먼저 할게요. 디자이너 모든 선생님들은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뭐 조이 선생님이 에너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아직 2,000을 한 번도 못 해봤어. 어느 선생님이 매출을 1,000밖에 못 해봤어. 1,000만원 전적을 1,000밖에 안 해본 사람 에너지랑 조이쌤의 에너지랑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셀까요? 에너지가 한 달에 돈을 300만 원만 벌어본 사람하고 한 달에 돈을 3,000만 원 벌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에너지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에너지가 셀까? 어떻게 생각해요? 에너지를 누가 매출을 500한 디자이너가 있어. 그리고 나는 에너지가 3,000을 2,000을 찍어본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럼 2,000을 찍어본 디자이너가 에너지가 많을까요? 500만 원 해본 선생님이 에너지가 많을까요? 2,000. 똑같습니다. 500만 원 매출해본 디자이너랑 매출 2.0 해본 사람하고 3,000원 해본 사람, 4,000원 해본 사람, 5,000원 해본 사람 이렇게 본 사람 에너지는 같이 갖고 있어요.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3.0을 해본 디자이너, 4.0을 해본 디자이너, 2.0을 해본 디자이너는 에너지를 집중해서 한 곳에 넣어서 질서 정연하게 사용한 거고 근데 매출을 500밖에, 700밖에, 1,000만 원밖에 못 해본 디자이너는 에너지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에너지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성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흩어 뿌려진 거예요. 에너지는 둘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에너지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누구는 에너지를 잉여 에너지가 남는 에너지 또는 쓸모없는 에너지를 잉여 에너지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은 에너지 100을 다 갖고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 하루를 오늘 살았어요. 누구는 똑같이 이분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분도 오늘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100의 에너지 중에 70%를 집중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에너지로 환산해서 사용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에너지가 있는데 오늘 5%만 사용하고 95% 에너지는 잉여 에너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잉여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면 쓸모없는 에너지 또는 불필요한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게 잉여 에너지예요. 아까 잉여 인간 얘기 들었죠? 네, 그래서 잉여 인간인 분들은 에너지를 100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쓸모없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질서하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걸 갖다가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는 게 무질서가 증가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처음에 잉크방울 한 방울은 질서가 있는 상태. 근데 이거를 물에다 딱 떨어뜨리면 물이 이제 이렇게 싹 번지잖아요. 번지면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어요. 이게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면서 색깔이 빨간색을 딱 떨어뜨리면 거기에 맞는 색깔로 변해. 근데 거꾸로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물방울에다가 물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커피가 있는데 커피를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커피 내리는 기가 있어야 되고, 라떼를 만들려면 거기에다가 우유를 딱 넣어야 돼요. 그거를 딱 넣으면 라떼라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얘는. 그래서 먹으면 아 맛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다만 만들어 놓은 거를 커피 따로 물 따로 우유 따로로 반대로 바꿀 수는 없죠. 반대로 바꾸려면 시간을 역으로 가야 되는데 자연의 시간을 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자연의 이치는 엔트로피가 무한 확장하고 있어요. 무질서로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사람이 에너지를 이제 재사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재사용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석유가 있는데 석유를 증기기관으로 만들죠. 증기기관에 넣으니까 그 석유라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위치 에너지로 움직여요. 그래서 증기기관, 기관차가 여기 있었는데 기관차를 움직이게 만들고 기관차에다가 물건을 싣게 나르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물질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비행기 옛날에 많이 타고 다녔다면 그 다음에 증기기관으로 날리고 그게 발전된 다음에 비행기로 가니까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쓸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모든 인간은 그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야.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95% 무의식으로 작동한다. 버튼 있죠? 자동 버튼. 자동 버튼은 95%의 무의식이 뭐예요? 잉여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필요 없는 곳에다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 총합은 잉여, 그러니까 쓸모없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누구는 그 에너지를 질서 있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0 했다가 그 다음 달에 1,000밖에 못해, 또는 이만큼 했다가 에너지가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마음 에너지가 뚝 떨어져. 근데 마음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쓸 데 없는 데다 쓴 거예요. 그 에너지가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어디에 쓰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안 될 생각을 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필요 없는 생각, 내가 성장에 전혀 상관없는 곳에다가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을 한다든가, 저기 미래 생각을 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그리고 걔한테 가서는 너 지금보다 잘 살고 싶지? 그러면 마음으로는 네 잘 살고 싶어요. 또는 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행복하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쓸모없는 생각이 아니라 행복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결심이라는 거예요. 결심이 없는 자는 생각이 무질서하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11월 달에 지금 이 안에서도 결심이 있는 자와 결심이 없는 자가 있어요. 결심이 있는 자는 그나마 질서 있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딱 생각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10만 개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10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인간은 보통
5만 가지에서 10만 가지 사이의 생각을 해. 평균 7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7만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생각 자체 한 번 할 때마다가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는데 95%, 99%는 이 생각을 너의 성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는 쓸모없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가 필요한 생각은 1% 할 수도 있고 5%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결심이라는 게 이제 없어요. 결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순간 이 생각이라는 거는 무질서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가 집중이 안 돼요.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되니까 성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부정을 생각한다든가 화나는 걸 생각한다든가 나도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과거를 생각한다. 지난 과거. 자꾸 과거의 생각이 문다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미래 생각에 자꾸 불안한다든가 이런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근심한다든가 걱정한다든가 내가 걱정해서 뭔가 인생이 바뀌지 않죠.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여러분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거를? 그 생각이 돕지 않아요. 나 할 수 있을 거야. 하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뭐를 해야 하지? 그러면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질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질서가 생긴다는 얘기는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 그게 성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고 제1 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총량은 같다.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이 쓸모없는 생각 98%를 하고 쓸모있는 생각 2%를 썼어요. 그 합은 항상 100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100이 돼요. 근데 어떤 디자이너는 매일 똑같아. 맨날 900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에너지를 얼마큼 썼어요? 900 하는 것만큼만 에너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머지 에너지는 쓸모없는 에너지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학 이걸 보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사용하는구나. 모든 인간은 그 총량에서 100% 초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 24시간 눈 깨면서 잠들 때까지 그 결심에 대한 생각만 계속한 거야. 그러면은 에너지를 몰입해서 그쪽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몰입된 상태의 결과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2천 몇십 했는데 1000밖에 안 됐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알아. 내가 생각을 무질서하게 생각했구나. 쓸모없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 에너지가 빠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어디로 빠지고 있어요? 쓸모없는 곳에 빠지고 있어요. 이 소리. 저 지금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제가 무질서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로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니? 그러면 잡생각이라 그걸 이제 어른들이 이제 너 뭐 그렇게 잡생각을 많이 하니? 잡생각. 쓸모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 성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오늘 기적이나 아니면 로라 미나 어떻게 쓴 거예요? 에너지를 그쪽에 이만큼 썼더니 2.0이라는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물질로 전환되고 물질이 소멸되면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이동하는 거고 물질인 건 뭐예요? 우리가 2천하고 3천하고 4천하고 고객수 100명하고 150명하고 200명하고는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랑 과학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에너지는 물질로 전환되고 남는 필요 없는 에너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500의 성과, 1000의 성과, 2000의 성과, 3000의 성과 그런 성과,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도 어떤 성과를 5천을 하고 1억을 하고 2억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에너지를 합치는 거예요. 얘가 생각하는 에너지, 얘가 생각하는 그 결심하고 얘가 생각하는 결심이 내가 생각하는 결심. 그래서 리더의 결심이 엄청 중요해요. 조직 결심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조직 결심은 뭐예요? 한 초점을 하나에다가 딱 찍는 거예요. 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근데 나는 10,000가지 생각 중에 저는 1,000,000가지, 100,000,000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리더는 100,000가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딱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의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뭐예요? 끊어졌네. 아 이게 다음에 USB를 하나 사갖고 와야 되겠다. USB 되죠? 네. USB 어디지? 아 여기구나. 아 USB 여기 있는데. 있어요? USB? USB 하면 음성부터 있는데 제가 이거 좀 봐야 돼. 안 봐도 돼. 그냥 메모해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자, 어느 건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모든 사람은 100%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누군가는 5%를 내가 성장하는 쪽에 에너지로 썼어. 그러면은 나머지 95%는 다른 쪽으로 이동된 거야. 다른 에너지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잉여 에너지로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성과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100%가 항상 매출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에 정지했어. 정지한 분은 저번 달에도 1,000, 이번 달에도 1,000, 이번 달에도 1,000. 그럼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쓴 거냐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쉬는 날 있고 이 에너지를 분명히 이 1,000 정도를 내려면 1,000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려면 에너지 쓰긴 쓴 거죠. 안 쓴 건 아니에요. 쓰긴 썼는데 항상 얘가 이걸 내려면 3%를 필요한 에너지로 쓰고 나머지 97%를 쓸모없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다음 달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하고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하니까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을 탁 바꿔가지고 나 쓸모없는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다. 나는 좀 더 성과 있는 걸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0% 사용을 확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7배가 37에 20에 곱하기 7배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전환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전환을 하려면 바로 반드시 결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목표가, 우리는 목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우리는 결심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결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이 전적이 저번 때랑 이번 때랑 똑같아. 걔는 결심이 없는 거예요. 결심이니? 말로는 해야 되니까 예, 뭔데? 네? 얼마요? 말은 있는데 그 안에 의도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로만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는 말만 하냐? 너는 말만 해? 말만 하는 거야. 말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내가 너 열심히 너 잘할 자신 있어? 너 잘 될 자신 있어? 너 성공할 거야? 너 행복할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잘 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요. 하죠? 맞다 그러죠? 네. 봐봐요. 마음은 싶어요. 그런데 생각은 모르겠고 행동도 모르겠고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고 누가 열받고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이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한테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분한테도 야 너 행복하고 싶니? 예. 행복은 언제만 할 수 있다? 행복은 지금 현재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행복할 수 있는 건데 너 지금 행복하길 바라. 지금 현재도 행복하길 바라지. 행복은 1년 뒤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2년 뒤에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음 달에 행복하겠지 이런 일은 없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순간순간에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해보라는 얘기가 뭐예요? 결심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너가 만들어져서 너가 하루하루 하면서 그 경험을 얻어가요. 하루하루 하면서 그걸 경험치로 쌓아요. 경험치로 쌓인 걸 갖다가 저희는 뭐라고, 저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지혜라고 부르지. 지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는 말은 잘한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느껴봤어? 못 느껴봤어. 느낄 수가 없어요. 뭔지. 근데 지금 여기 2.0 하시고 3.0 하시고 4.0 하시고 뭐 5.0 하고 이 친구들은 뭐를 깨달은 거냐면 지혜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를 1차 알고 있는 거예요. 2.0 해봤어. 2.0이라도 해보면. 근데 그게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떠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거 어떻게 했지?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 했지? 떠올리면 그때 이렇게 했지. 그 몰입 상태라는 걸 알아요. 몰입된 상태. 몰입된 상태에 들어가면 잡념이 없어지니까 생각이 심플해져요.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면 이제 성과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연계에서는 엔트로피가 끝없이 낮아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데들은 계속 살았다 죽었다 DNA에 의해서 그냥 쭉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행복하길 원해요. 인간은 행복하길 바라죠. 나무가 행복하길 바라진 않을 거거든요. 인간만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헤더가 느낀 게 바로 그런 상태예요. 기존에 행복한 적도 있는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기쁘죠. 졸릴 때 자고 싶은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좋은데 조금 전에 그 느끼는 그 감정은 이게 어떤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행복이 어느 정도의 행복인지를 경험할 그 상상이 안 가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딱 경험, 이거는 울림이 엄청 커요. 거기 여기서 나오는 그 축복감과 행복감은 울림이 너무 커서 시간이 지나도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 엄청난 그거였는데 그걸 가져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이 결심해서 뭔가 이뤄보지, 인턴도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인턴이다. 예를 들어 제가 인턴이면 나는 이런 결심을 하겠어요. 나는 인턴인데 불구하고 1.0을 해봐야겠다. 인턴인데 1.0 할 수 있나 없나요? 인턴인데 내가 길게 하고 고개 모작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것도 하고 요번에 저 누구예요? 울산에 있는 조이의 아이니라는 아이가 이렇게 결심했어요. 선생님이 5천인가 뭐 얼마 결심을 했대. 나는 선생님 5천 결심 중에 내가 선생님을 1.0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1.0을 2.0을 느끼겠지. 2.0. 그거 뭐냐면 선생님의 고객하고 만나갖고 조회권이든 연애원권이든 뭐든 간에 내가 전적을 올릴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얘는 2.0이 목표예요. 2.0. 근데 2.0 한다면 자기한테 10원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익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사심이 제로인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오직 이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도가 타인한테 향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내 매출이 안 되더라도 자기는 자기 매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가 여기서 10억을 하겠다. 전체 이탈리아가 전체를 갖고 50억을 찍겠다. 100억을 찍겠다. 그러면 100억을 해가지고 제가 돈을 1원이라도 가져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저 미용실 분명히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도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도 그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상대방이 그 행복을 느낀과 동시에 그 에너지가 저한테 전달돼요. 조금 전에 헤더가 막 눈물 나고 너무 그 뭉클하고 그 조이도 막 그 뭉클하면서 같이 안고 그 에너지가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전파하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은 계속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마음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내가 오늘 10번 느꼈어. 5시간 동안 느꼈어. 1시간 느꼈어. 나는 10시간 느꼈어.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해.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아. 언제 느껴요? 사랑할 때 그걸 느껴요.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느껴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탁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걔를 위해서 온 정성, 질서가 딱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탁 만들어지는 순간 처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딱 되면 그 사람이 왜 생각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어떤 디자이너나 어떤 인턴은 평상시에 무표정이야. 한 번 무표정 안 하다가도 걔만 생각하면 없어. 야, 되게 밝게, 해맑게 바라는 게 1도 없이 오직 쟤를 위해서 내가 되게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번 생각나. 매번 그게 생각난다는 건 뭐야? 그 친구가 생각난다는 거는 질서가 잡혔다는 거야. 이제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안 흩어진다는 거야. 안 흩어지고 모든 에너지가 그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모두 얘가 나한테 무한 에너지로 주고 있으니까 걔도 얘가 날 되게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돼요. 다만 이제 이성 관계에서는 그 에너지가 처음에는 집중력 있게 있다가 그게 흐트러지면 얘 왜 이러지? 안 좋은 게 보이면서 생각이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성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연애를 해봤다면 초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다 해봤죠?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난 누구랑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없다. 그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하루라도 뭐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빠져본 경험이 있죠? 잠깐이라도 바로 그 상태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미용인이 인턴이나 디자이너나 리더는 뭐 당연해야 되지만 인턴이나 디자이너가 미용의 사랑에 빠진 거야. 예를 들어 미용이 너무 재밌고 고객님이 기분 좋은 게 너무 즐겁고 나는 저희가 그 손님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게 너무 재밌고 그쪽에 빠지는 순간 얘는 행복 상태에 들어가요. 그리고 고맙게 돼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 조이나 뭐 봄이나 저희가 다른 할 말은 없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보통 연애 안 할 때는 11월이면 어때요? 기분이. 여기 애인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애인 없는 분. 없는 분은 이제 12월 달에 뭐 크리스마스가 되고 밖에 나가면 연인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정말 썰렁해. 날씨 추워 죽겠는데 더 추워. 아무리 파카 뜨거운 거를 입어도 왜 이렇게 허전하지? 허전하고 썰렁하고 연인들 보면 재수 없어. 저런 것들은 다 헤어져야 돼. 막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더 좋아. 손잡을 수도 있고 더 안을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다. 원래는 날씨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기가 맑은 거야? 오늘 그녀를 만나러 가는 곳? 얼마 전이야. 그러면 갑자기 발걸음이 가벼워. 몸도 안 아프고 좁아. 너무 행복하게 방방방 떠요. 그런 상태예요. 바로 모든 관점이 다 바뀌는 상태. 다 바뀌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미용을 사랑하던가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사랑으로 보여. 내 인턴도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맙고 옆에 있는 선생님도 너무 고맙고 예쁘고 이런 상태로 바뀌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모든 곳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세상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왜 나 모든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저 나무가 바람을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지?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건 이제 자연의 이치라서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모든 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본인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으면 바로 알아요. 나는 이번 달에 뭔 몰입한 상태가 있었나? 결심할 상태가 있었나? 나는 오늘 1결심이 있었나? 난 1결심하려고 거기에 내 생각을 초점을 거기에 맞췄었나?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 근데 거기에 이제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요. 의도가 이기적이거나 나만 본다든가 이러면 이제 분리심이라는 것 때문에 결심을 이룰 수는 있지만 이뤘다 해도 내가 왠지 막 뛸 듯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이제 얘를 향하고 얘를 향하면 고마움의 대상이 늘어나. 얘한테 고맙고 얘한테도 고맙고 당연히 고객님들한테도 고맙고 여도 고맙고 고마운 상태가 되면 어때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심 상태에 있고 이타적 의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얼굴이 굉장히 편해져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도 올라가 있고 발걸음도 자신 있고 목소리도 커지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너 뭐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목소리 크게 해야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하고 부딪히면서 스트레스가 다시 발산이 돼요. 아, 웃어야 되는구나. 강제로 웃어야지. 웃는 연습을 합니다. 웃는 연습하면 속에서는 안 웃는데 겉으로만 웃는 척. 그게 에너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꼭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 다 갖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나? 에너지는 뭐야?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가? 아, 오늘 되게 짜증났어. 오늘 되게 열받았어. 아, 오늘 툭툭 떨어졌어. 아, 그냥 모든 거 다 스톱하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 자기가 그쪽에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뭐 화나는 생각하지 마라, 짜증나는 생각하지 마라, 뭐 집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뭐 깨달은 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 그러면 맨날 부정적이래. 왜 긍정적을 생각해야 돼? 긍정이라는 게 뭐예요? 난 잘 될 거야. 분명히 반드시 있을 거야. 아, 해보면 되는 거지. 해본 다음에 나 또 배우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오늘 했는데 내가 전단지 100장 올렸는데 한 명도 안 왔어. 그럼 생각해야 돼. 에이, 100장 안 왔어. 오늘 매출이 없었어. 없다고. 오늘 이야기 하나도 없어. 에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손님을 안 받을 때는 뭘 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전략을 반드시 짜야 돼요. 전략 짜는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손님이 없으면 전략 수정하고 전략 짜고 조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전략을 엄청 많이 바꿨다고. 한 번 하고 이거 하니까 또 업그레이드 수많은 전략을 업그레이드 계속했대요. 방법에서는. 근데 일반 사람은 방법 한번 딱 해보고 에이 안 되네. 안 되네부터가 이제 잉여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에너지를 쭉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혼자 생각하면 당연히 그 생각이 계속 물고 들어가요. 안 되고 뭐 짜증나고 뭐가 아니고 뭐 아니고 그쪽 생각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크릿에서 나온 그 반대를 생각하면 그쪽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코끼리, 파란 코끼리 중에 파란 코끼리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파란 코끼리 생각하는 자체가 잉여 에너지를 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엄한 곳에다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손님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는 원래 이랬는데 뭐 주변에 또 선생님들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인턴도 이렇게 하고 고객이 왔는데 컴플레인이 걸리고 이런 생각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쪽 생각만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하나에 에너지 하나씩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작 빨리 빨간색을 봐야 되는데 빨간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빨간색을 보려면 결심하거나 목표한 바가 있어? 너 지금 이 생각을 왜 하는 거야? 이 생각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야 인마 니 정신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니 정신 차리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도 듣기 싫은 거야. 아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아 제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 저 그냥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 그냥 이 상태면 지금이 좋다니까요. 좀 괜찮은데요? 지금도 행복한데요? 네. 지금도 행복한데요? 지금도 좋은데요는 본인한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본인한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이랑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 그래도 있잖아요. 너무 문제 있구나. 뭐 표정이 그래. 아니 아무렇지 않는데요. 이거 뭐야? 자기한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분명히 아무런데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아는데 괜찮다는 거야. 너 뭔가 이상하다. 왜 그래 요즘에? 아니요? 근데 만약에 저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는 맞는 거지. 그래서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신경을 뺏기는지.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걸 누군가가 찾아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너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니까요. 너를 위해서, 너의 성장을 위해서, 너의 성장을 위해서. 다만 이제 이타리아라는 조직, 여러분 여기 리더들 같은 경우는 뭐를 해요? 우리가 쟤한테 관심을 계속 떠줘야 된다. 얘가 잉여 에너지를 쓰는 거를 어디에 쓰는지를 봐줘야 돼. 얘가 잉여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지? 에너지 쓰고 있다니까요. 에너지 쓰고 있는 걸 안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있는데 쓸모없는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데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계속 쓰면 그걸 갖다가 우리 뭐 다른 브리스 리턴 박사님은 무의식이다. 무의식 때문에 자동 버튼을 눌러놨구나. 만든 거죠. 자기가 지금
무의식에 빠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자기가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모든 거를 막는 거예요. 스스로가 막아요. 막으면서 뭐예요? 뭔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겠죠? 뭔 생각해도 생각을 해. 생각을 하는데 쓸모없는 생각을 계속 하거나 잠을 그냥 냅다 자버렸어. 10시간, 뭐 15시간 자버렸어. 15시간 자면 뭐예요? 15시간 동안은 성장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죠? 그냥 잠 에너지로 사용한 거야. 잠 에너지. 그러다가 강아지가 있어. 그럼 강아지 보면 얘들아 안녕 뭐야? 봐봐. 얘를 생각하면서 밥 줘야지. 밥 주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강아지 밥 주는 거야. 고양이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거기에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야. 에너지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100%고 여러분이 성과로 나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무질서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곳에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는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한 거고 누군가는 쓸모없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한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는 인생을 낭비했구나. 너 시간 버렸구나. 너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차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게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까 기저귀한테 혁이가 뭘 커트할 때 한마디 탁 한 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딱 걸렸다.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잡생각에 빠진 거 딱 아는구나. 너 지금 뭐하니?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이죠. 엘센도 보일 거고 혁이도 보일 거고 리더 뭐 고맘 당연히 보일 거고 저도 당연히 보이죠. 저는 원장님들도 보이고 인턴도 보이고 디자이너도 보이고 그냥 쓱 하고 아무거나 한마디만 쭉 해도 뭐예요? 걔 표정만 봐도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패턴만 딱 봐도 얘는 지금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보이죠? 지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 한번 쭉 던지면은 그 친구가 말 한마디를 딱 할 때는 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나 그 마음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결심이 없는 자들은 아무 생각 없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야? 에너지가 안 나요. 우리가 저기 가야 되겠다. 뭐 할 때는 거기 가잖아요. 저기 가는데 뭐 어디 가야 되겠다 없어. 그럼 어때요? 야, 우리가 빅케 나가보면 알잖아. 빅케 나가보면 여기도 갔다가 여기가 맛집이래매.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뭐야? 무질서한 상태. 엔트로피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 무질서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는 전혀 나지 않는 상태. 근데 약속이 딱 있으면 발걸음이 빨라져요. 몸에 힘이 생겨요. 열정이라는 게 생겨요. 열정이 생기는데 그게 필요한 곳에 열정을 쓰고 있는지 필요 없는 곳에 열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곳에다가 열정을 낭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 정지하거나 막 찔끔찔끔 올라가고 저는 천천히 갈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천천히 간다는 얘기는 저 그냥 냅두세요. 저 알아서 조금씩 갈게요. 이런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뭐 조이나 뭐 여기 봄이나 아니면 기적이나 기술이 좋겠어. 여기에 학과 해보신 분들 전부 다 기술이 뭐 대단하겠어. 아니면 뭐 외모가 너무 특출나가지고 저 외모 빠지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맡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맡고 있고 내 생각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계속 낭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 분명히 디자이너가 되신 분들 중에 3개월 됐고 6개월 됐고 뭐 지금 10개월 됐고 11개월 된 분들 있는데 그분들 그래서 여기 2.0, 3.0, 4.0 하시는 분들이 뭐 한다더래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빛나면 지금 빛났죠? 2.0도 하고 3.0 왜 그게 빛난다 그러는 거냐면 2.0에서 빛을 난다는 게 아니에요. 몰입된 상태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에너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빛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엔트로피가 낮아지면 효용성이 올라가게 돼요. 효용성. 필요하게 된다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점점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남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와, 제가 20살의 기적이래. 제가 3.0이래. 제가 2.0인데 와, 저 사람도 2.0이래. 저 사람도 3.0이래. 쟤도 2.0이래.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도, 안 들으시고 싶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뭔가 나는 애프터 때 반드시 참여하겠다.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F가 안 오는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자기 만나는 사람 또 만나. 원래 쓰던 자동 버튼을 또 눌러놓은 거예요. 아, 나 집에 가야지, 나는 어디 가야지, 뭐 어디 가야지, 다 빠져. 원래 하던 패턴, 자동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에너지를 못 받아요. 근데 뭐라도 와가지고 들으려고 와서 앉아만 있어도 에너지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 얘기도.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도 기동량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귀로 계속 들어요. 듣다가 뭐라도 하나씩 계속 에너지로 차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혼자 생각해야지 절대 혼자 생각하는 일은 없으셔야 돼요. 절대. 그리고 결심하실 때 결심하실 때 하나 어디지? 이 많고 이 의도를 세워. 결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의도인데, 의도를 세울 때 여러분이 에너지를 높이려면, 에너지를 올리려면 미리 아까 뭐 조이나 기정이나 이런 사람처럼 잘해놓은 거예요. 에너지가 잡념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곳에다가 에너지가 낭비가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자기를 잡을 수 있는 스승이나 자기한테 존경하거나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바로 달려들어가야 돼요. 집중력이 있고 나에게 에너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바로 연락해야 돼요.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에너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 상태를. 에너지를 올리는 상태에 들어가요. 자, 중요한 건 이 의도가 이제 흔들리는데, 아까도 딱 봤듯이 의도가 강력한 거였어요. 조이 의도가 엄청 강한 거예요. 기저귀도 의도가 되게 짧아. 의도가 짧은데 엄청 강력한 의도가 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저귀는 확 올라가서 안 아파. 그거 왜 그러냐면 결심의 거리가 2.0 헤어지, 3.0 헤어지가 아니고 나는 22살 리더가 된다.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급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막 안 됐다고 찌그러지지도 않아요. 저기를 향해서 얘는 이제 한 발 간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개수 늘리자. 근데 개수 늘려가. 2달 했잖아. 2달 개수, 한 달 전적. 그게 딱 맞는 비율이에요. 2달 개수 올리고, 그러면 50명, 100명 늘리고, 그 다음에 전적 한번 치고. 미용실은 3개월 단위로 돌게 돼 있어요. 남자 머리는 한 달에서 2달 사이로 계속 돌죠. 더 빨라요. 남자 맨즈 같은 경우는 고객수 한 달에 전적 한 달, 고객수 한 달에 전적 한 달, 이렇게 해도 돼요. 고객수 올릴 때는 50명 더, 한 달 월 50명. 왜냐면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해보신 분은, 결심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달에가 100명 넘었죠? 2.0하거나 3.0 하신 분들 첫 달에 다 100명이 넘었죠? 접객수가 150, 130, 180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접객이. 그게 인원수잖아요. 내가 몇 명을 접객했냐잖아. 높아요. 그게 첫 달에 가능한 숫자예요. 그리고 50명은 생각보다 되게 작은 숫자야. 50명 더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보통은 접객수 100을 채울 수 있다고요. 근데 400이 맥스예요. 디자이너는 접객수 400명. 한 달에 400명이 맥시멈이라고. 접객수 400 채우는 거는 100명씩 계산해서 4달밖에 안 걸려요. 50명씩 해봐야 8개월밖에 안 걸리는 숫자예요. 실제로는. 접객수, 전적도 아니고 접객수. 근데 객수를 2달 늘리는 거는 반드시 100에서 200까지도 늘려요. 조금 늘리는 게 100명 늘리는 거예요. 맘 잡고 늘리면 100, 200까지도 늘려요. 에너지 초모집 상태에 들어가면 2달 안에 300명까지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앞선 순간동이나 뭐 전국에 다 다녀보면 디자이너가 고객 숫자가 한 달 접객 숫자가 평균 150에서 220명 사이에요.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몇 명이 됐던 왜냐면 거기서 다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자기 패턴에 빠지거든요. 자기 그 자동 버튼 또 눌러놓는 거야. 아, 이 정도면 됐어. 제일 무서운 이 정도면 됐어. 근데 기저귀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언제냐면 22살의 리더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떨어지지도 않아. 왜? 갈 길이 저기를 잡아본 거야. 제가 화장지 갖다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너 여기까지 던져봐, 너 여기까지 던져봐, 너 여기까지 던져봐. 그러면은 여기까지 던지면 이 정도 에너지만 쓰면 돼. 저까지는 저 정도 에너지. 저까지 내가 에너지의 5%만 쓰면 여기까지 던질 수 있어요. 내 에너지의 10% 쓰면 저까지 던져요. 내 에너지의 한 30% 쓰면 여기서 화장실까지 던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화장실에 2배를 줘. 그러면 온 힘의 힘을 다해서 초집중해서 돈 닿게 해가지고 확 던져.
거의 90에서 100에 가까운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는 22살의 리더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수하고 전적으로 3.0 했으니까 객수로 한 200, 300명, 200명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전적 한번 4.0 한번 해보고 다시 객수 250, 300명 가보고 그 다음에 5.0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객수 500까지 가고 뭐 400까지 가고 그 다음에 7.0, 8.0 한번 가보자. 그런 다음에 리더 준비하자. 근데 리더 준비는 사실 가면서 되고 있는 상태예요. 벌써부터. 왜냐면 리더가 하는 일은 뭐야? 주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주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2.0, 3.0, 4.0 하면서 벌써 리더가 되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의도가 인턴을 향하고 디자이너를 향하는 것 자체가 벌써 리결자고 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되는 순간 벌써 다 배우고 두려운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이제 2년 동안은 탄탄대로 딱 깔릴 거예요. 뭐 옆에 볼 필요도 없어요. 옆에 그러다가 만약에 뭐 여자한테 눈이 한 명 돌아갔다 기저귀가 이러면은 그쪽에 에너지 또 쭉 빨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 쭉 빨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애인 있는 분들은 그쪽에 에너지 쭉 빨리는 거야. 집에 간다, 집에 가면 집에 가다 에너지 또 빨려요. 부모님 간다, 부모님을 보는 순간 엄마에 대한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아빠에 대한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님한테 에너지 또 빨리는 거야. 근데 생각만으로도 또 빨리고. 이러니까 잉여의 에너지를 내 결심이랑 전혀 상관없는 돈에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결심이 없다?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다 수증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래서 성과는 성과대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아. 출근은 열심히 했어. 퇴근은 했어. 그런데 성과가 물질로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 세울 때 반드시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게 고객의 의도. 고객을 위한 의도.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고객을 위한 의도. 의도는 뭐야? 내 결심을 고객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기저귀 거랑 뭐 고객 거랑 조이 거 이렇게 보면 고객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피드백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고객들은 와 진짜 멋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고객들이 노력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노력하는 사람. 저 정도 나이 되면 다 놀러 가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뭐 쓸데없는 뭐 연애해야 되고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와 쟤는 진짜 내가 너 몇 살이야 도대체? 너 20살이야? 24이야? 21이야? 23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와, 니 진짜 대단하다. 도와주고 싶거든, 막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고객이 돕는 거예요. 그거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가요, 고객님들을 더 늘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고객한테 감사해요. 고객 감사해가지고, 저 같으면 의도를 해가지고 내가 목표를 이뤘어. 그럼 이루기 전에 벌써 정액권부터 연회권을 왔다 간 손님들한테 문자 하나씩을 정성스럽게 다 주고 혹시라도 50만 원, 100만 원 뭐 해준 분한테는 책 한 권씩을 다 사가지고 편지를 책에 다 적어가지고 또 줄 것 같아요. 왜 일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을 주면 공감이 되고 또 책에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고객들은 결심을 해봤을까요? 결심 안 해봤죠? 고객들도 결심 안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몰입해서 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생님에게 영감을 얻는 거예요. 다시 와 진짜 축하 진짜 대단하다고.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아니면 회사 다니면 대표야 또는 상무야 이사야 뭐야. 오 진짜 저희 회사 와서 한마디만 말씀해 줄래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루 안 쉬고 일한다고요? 한 12시라고? 아니 저는 안 쉬고가 아니에요. 전 매일 놀아요. 저는 여기를 일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놀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고객한테 얘기하면 고객은 뻑 가죠. 쓰러지죠. 와 그거 좀 우리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갖춘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를 고객에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 이런 결심했습니다. 고객님 저에게 에너지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반드시 아까 의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서 10일 딱 지났잖아요. 끝났죠? 그럼 한 명 한 명한테 다 문자 보내고 책 한 번 해봐야 10,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10,000원 하나 되는 거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잖아. 그거 다 편지 써가지고 고객님 덕분에 힘이 너무 났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리고 아까 너무 좋았던 게 이런 거예요.
그 보미가 좋았던 거는 헤더가 고감 일기, 고감 노트를 사줬대요. 고감 노트를 만들어야 되겠을 것 같아요. 그거 딱 보는 순간 고감 노트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인터넷 디자이너가 쓸 수 있게. 강제는 아니고 자율로 우리만의 고감 노트 만들면 좋겠다. 고감 노트를 고객님이 쓰는 거에 나도 쓰죠. 나도 쓰고 고객님한테도 고객님 여기다 한 줄 써주세요. 우리 그 하죠. 그 누가 얘기했지? 누가 외쳤대? 저기서부터 문제였나? 고객님한테 박명록. 박명록 마음이가 한 거야? 박명록 마음이가 있어? 박명록 지금도 쓰라 그러나요? 네, 박명록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아이디어 딱 보러왔어요. 고감 일기에다가 고감 일기 쓰죠. 일기에다 그 밑에다 써달라 되는 거예요. 고감 일기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내 고감 일기, 내 고감 일기도 읽을 거 아니야. 고객님이 볼 때 이해가 돼요? 네. 고감 읽고 그 밑에 고객님이 박명록 작성하고 그 자체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보험회사 김영준 담당이 한 것처럼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첫 방문하는 고객님한테 고객님 저는 매일 고감일기라는 걸 써요.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쓸 때마다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뛰어먹은 적도 있는데 쓸 때마다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고객이 영감을 얻을 거예요.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대표가 부를 거예요. 김영준 선생님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거의 다 쓰잖아요. 제가 누구를 만났고 몇 명을 만났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 3,000명, 4,000명이 있지만 하지만 저에게만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겁니다. 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고감일기랑 고객님한테 박명록, 감사 박명록, 칭찬 박명록을 딱 읽으면 고객님 첫 방문하는 손님한테 고객님 제 고감일기고요. 저희 고객님이 저한테 써주신 글들이에요. 보고 계세요. 첫 방문. 그 첫 방문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아, 몇 년 몇 달 며칠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어느 고객님이 아 조이쌤 너무 고마워, 뭐 소희쌤 너무 고마워, 뭐 마음쌤 너무 고맙고 너무 잘하고 너무 최고예요. 뭐 그리고 하트 그려주고 뭐도 그려주면 그 자체가 다른 데 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디자이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하고 딱 보고 와 저거 끝났다. 저거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머리가 약간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술은 계속 공부해요. 아니 정지한 애보다가 업그레이드 되는 애가 기술 공부 안 할까? 오히려 정지한 애가 기술 공부 더 안 할 거예요. 정지한 사람들 있죠? 에너지를 잉여 에너지로 쓰는 사람들. 그 잉여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그래서 잉여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잉여 세상. 자기 세상이 잉여의 세상에 반드시 행복함이 극도로 떨어져요. 고마움과 감사함도 극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표정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미용실 딱 가거나 일하는 것만 딱 보고 같이 머리하는 거 보고 샴푸하는 거 딱 보면 얼굴에 표정이 죽어 있어. 재미가 없잖아. 재밌으면은 그림 보세요. 그림 있어요? 얼굴이 다를 거 아니야.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서 봐. 근데 결심을 했는데 이기적인 결심한 사람은 도끼가 서려 있어요. 도끼 있는 사람 눈빛이 있어요. 알아요? 도끼 있는 사람 눈빛 있거든요. 눈이 쫙 찢어지고 막 살기가 살짝 비슷하게 올라오면서 분노와 증오가 올라오면서 이게 그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에너지는 엄청 꽉 차 있어요. 그 도끼에 서려 있는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여기 여기 리더들은 많이 알 거예요. 저 선생님 눈빛 바뀌었다 이런 거. 우리 울산에 가면 규빈 리더라든가 규빈 쌤이라든가 아니면 유진이라든가 유진이 처음 봤을 때는 유진이는 여기에 살기가 안 있었어요. 살기 눈 붙이잖아. 뭔가 두고 봐. 이런 걸로 하는 눈빛에 유진이는 그러다가 없어지고 지금 딱 보면 완전히 편안한 눈빛과 그리고 언제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동력이 딱 준비돼 있고 주변에 믿어주는 사람과 응원해주는 사람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하프한테 안 붙거나 리더한테 안 붙은 분들은 혼자서 비실비실 뭐 하는지 쓱 없어져. 그러다가 리더하고 눈 마주치면은 네? 딴 데가 그러다가 요즘 어때? 그러면 하고 가요. 활발히 웃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을 위한 의도가 얼마나 내가 강력한지. 이 의도를 세울 때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의도를 고객을 위한 의도를 세울 때는 고객이 공감이 가는 내용을 쓰셔야 돼요. 고객은 어떤 게 공감이 가요?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놀고 있어요. 전 이제까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고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 최선을 다해서 사는 고객이 있으면 대박인데
내 치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내 치부란 건 치부가 아니야. 나 진짜 그렇게 살았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는 18살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 20살 애들은 다 이렇게 일하거나 놀고 있고 뭐하고 있을 거예요. 일반 사람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할 거예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일이 너무 즐겁거든요. 저는 미용실이 일터가 아니라 저는 놀이터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 일터인 줄 알았어요. 저 처음에는 이런 거 기분 나빴어요. 저는 감정 조절을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엄청 사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옛날에는 고객님 돈으로 봤어요. 뭐 이런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고객들이 느낄 때도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있는데 나도 저런 적 있었지. 20대 애들은 다 저런 게 있었지. 자기를 너무 칭찬해서 띄우려고만 하지 말아요. 저는 미용을 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좋다고요. 머리 만질 때 즐겁고요. 우리 네 자랑 많이 하는구나. 뭐 그런 게 없더라고. 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빛이 되고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적는 게 대단히 좋아요. 뭐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20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집안에서 이런 불안. 그래서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전부 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불우한 시절을 반드시 얘기하죠. 얘기하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뭐 마윈, 손정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우울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반드시 얘기해요. 그걸 구조적으로 이만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게만 딱 써도 끝나는 거예요. 짧게만 딱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 못 차렸던 시절,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공감이 돼요. 어려서 진짜 힘들었구나. 부모님이 한 명이었구나. 부모님이 때리는 집안이었구나. 부모님이 어려운 집안이었구나. 한 줄만 쓰면 돼요. 뭐 많이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을 다 이렇게 피는 거예요. 속을 다 까야, 뭐가 나와요? 속을 까야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내 속을 먼지 숨기고 있어요. 이렇게 맨날 숨기고 있으면 뭔가 두려워. 내 속을 알까봐. 아무도 안 감추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표정이 무표정하고 뭔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힘든 거야. 본인이 속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저게 정말 편안할 수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들 안에는, 여기 안에는 뭐 여기 고맘이나 엘맘이나 헤더나 혁이나 뭐 이도나 리더들이 충분히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 학부 이상들은 벌써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학부가 됐는데도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인다. 마음을 쭉 여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마음을 덜 열지 않았는가. 내가 마음을 완전히 열면 상대방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심을 아예 없애면 상대방이 나에게로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은 엄청 편안해요. 엄청 편안하고 엄청 선하고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 결심이 있고 가는 길이 있으면 항상 에너지가 있어요. 그 사람 자신감이 있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떳떳하고 거짓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객을 위한 의도를 결심을 할 때 의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결심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턴이나 선생님들이나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진짜 저 사람 얼마나 복부할까. 저 사람도 힘이 나겠지. 조금이라도 에너지 없겠지. 많이 얻을 거야. 내가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야 돼.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씩 올린 거 있죠? 효과 대박이에요. 해보실 필요는 아니잖아요. 자기 이렇게 할 때 사진을 캡처해가 누구 딱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얼굴을 안 봐도 돼요. 20대 모든 분들을 위하여, 그럼 20대 나 같은 모든 사람, 20대에 결심을 못한 자, 20대에 에너지를 방황하는 자, 방황하는 누구를 위해서, 30대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또는 몇 년간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글씨로만 적어놔도 글씨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 성경책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좋은 영어를 읽으면 에너지가 받죠? 네. 이상한 나쁜 걸 읽으면 나쁜 에너지도 오죠? 네. 그러니까 나쁜 에너지를 받으면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데다 쓰던가 쓰잘데기 없는 데다 쓰던가 불필요하게 쓰던가. 그래서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결심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의도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은 의도에 자기의 아픔을 넣어라. 그리고 자기 아픔 없는 사람 없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픔 없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아픔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외롭거나 힘들거나 내 혼자거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기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고객들 중에도 아픈 사람 다 아픈 사연이 다 있어요. 왠지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진짜 이만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은 잘 못해요. 분명히 여러분의 아픔이나 여러분의 넘어짐이 여러분을 점점점 강하게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프거나 넘어질 때 그거를 자꾸 피하거나 돌려놓거나 감추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점 사람한테 속마음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점점 표정이 무거워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말절통하는 내 말만 오 좋아 좋아 이런 사람 만나면 꽝이에요. 꽝. 그건 친구도 아니에요. 그게 친구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나한테 내가 딴 데로 가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 내 그런 뭐 스승이나 그런 리더나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달달한 물약을 먹으려고 센 거 주면은 나한테 또 뭐라는 거야 피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약을 못 먹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잘 되면 진심을 다해서 진짜 울어주고 박수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까 보미도 말씀이 막 인스타에 뭐 유명하다 그랬는데 에이 저거 같이 거짓말일 거야. 뭔가 야구가 있을 거야. 내가 가서 보여줘야겠다 진심에. 또 그런 거야. 우리 인스타에서 지금 보면 학부모분들 되면 전부 다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 2,000 했으면 2,000 했다. 하루에 100 했으면 100 했다. 200 했으면 200 했다. 300 했으면 300 했다. 500 했으면 500 했다. 자랑스럽게 올리셔야 돼.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자랑질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이걸 올리면 이게 진짜 가능이라는 걸로 글을 써갖고 저처럼 미용하는 분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분명히 이게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합니다. 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시기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에. 그러면 그 사람 댓글에 또 써놔야 돼요. 정말 많이 아프시겠네요. 전 진심을 써놨는데 근데 선생님도 누군지 모르지만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추천을 또 해놓는 거야. 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뭐지? 보통 사람은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라고 해요? 재수없어.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삭제해주세요. 너는 열심히나 해왔어? 이게 진짜인지 알고? 그거 쓰면 내가 또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 사람도 얼마나 시기질투에 글을 올리면서 자기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뭐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다 그러고 뭐 이 돈 자랑하냐 뭐 세금 많이 내냐 뭐 신고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올리면서 짜증나면 재수없어 이러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이면에너지 막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댓글을 또 남기시면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힘드신가 보네요. 아무튼 선생님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또 올리는 거죠 뭐 욕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참 하던가 뭐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 있게 매출하거나 고객수하거나 전적하거나 있으면 매일매일 오늘도 일목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목표라는 걸 꼭 갖지 바랍니다. 오늘도 계시는 오늘 고객들이 행복하게 갔습니다. 오늘은 1기록갱신을 했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날입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는 오늘 보감일기를 딱 써갖고 사진을 탁 올려주면 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올라가면 오 멋있는 사람이다. 전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그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감을 얻을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쓰는 시간이 오면 그런 거 있는 그대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게 꼭 미용이 아니더라도 그게 20대든 10대든 아픈 사연. 저는 부모가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빠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다 돌아갔습니다. 대박이죠. 더 좋죠. 그런데도 이렇게 밝고 열정이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박수와 갈채를 쳐줄 거예요. 그 주변 박수와 갈채 쳐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여러분을 전부 다 여러분이 그 자체가 힘을 다 얻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마음을 한다로 연결한다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연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스타나 아니면 리뷰나 아니면 하루 피드 있잖아요. 메뉴 한 쓰는 거죠. 그거를 막 거기에 고객을 위한 의도를 반드시 넣어놓고 거기다 뭐 글로 써서 주는 거 저한테 많이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면 제가 보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빠졌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아픔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픔이 들어가 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느꼈다.
이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님도 좋고 내 주변을 위해서 저를 함께 응원해 주시고, 즉 응원한다는 건 뭐야? 나를 응원하지만 누구를 응원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이 목표를 갖고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제가 먼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머리는 우리나라의 1등은 아니지만 저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저처럼 열심히 에너지를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고객님 주변의 디자이너는 제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내 자를 딱 앉아. 그거 얘기하면 고객님들이 여러분의 결심을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멋있다 될 거예요. 소개도 엄청 많이 해주실 거예요. 소개 딱 한 명만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주변에 이런 같이 이런 영감을 얻고 이렇게 에너지 활차고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원하시는 분 있으면 많이 소개 부탁드린다고 얘기하시면 반드시 도와주게 돼요. 고객 그리고 주변 식구들도 그런 사람을 반드시 옆에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행복을 넘어선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래요. 행복을 넘어선 축복. 행복은 내가 이 사람한테 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낄 때. 축복은 이 사람 인생이 나 때문에 바뀌었을 때.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그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와, 내가 이런 걸 받고 그냥 그 마음이 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리더의 축복이에요. 누군가를 마음을 리드해준 자의 축복.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점점점 늘어가면 그 본인 당사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얻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하고 싶다.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인생이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삶 자체가 사랑의 전부구나. 모든 게 사랑스러워. 그거를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